마친 시민분들이 지금 각종 구호를 외치면서 청와대 방향으로 2차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시민분들이 속속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쯤에는 이곳에 어둠을 밝히던 시민들의 촛불과 도시 불빛이 잠시 꺼졌는데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국회의 손을 떠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끝까지 관철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소등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이후 가수 이은미 씨의 공연이 열리는 등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집회에 시민 6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서 청계광장까지 1km 정도가 집회 참가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집회에 228개 중대 18,0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민주주의의 주인은 시민이라면서 탄핵안 가결이라는 첫걸음을 어렵게 뗀 만큼 끝까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이뤄내자고 말했습니다. 본 집회에서 앞서 시민들은 낮부터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행사를 벌였는데요. 최순실 복장을 하고 나타난 시민도 있고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고래 조형물도 등장했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의 자유발언에 앞서 미술인들이 제작한 8.5m 크기의 대형 촛불을 점등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청운동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다시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한 뒤 저녁 9시부터 인권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7번째 촛불 집회는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과 광주 등 전국 87곳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튿날인 오늘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앞으로의 행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도 직접 TV로 집회 장면을 지켜보고 참모진의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탄핵 이후의 민심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과의 업무 분장 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촛불 집회라고 봐야겠죠. 네. 그동안 사실 정치권이 이 탄핵 정국을 리드했다기보다는 사실 촛불 민심이 정치권을 지금까지 견인해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촛불 집회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절감을 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촛불 집회의 어떤 결과물로서 탄핵안 가결된 부분을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기념하는 차원에서 날씨가 거의 뭐 영하권으로 이제 상당히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어떤 본인들 스스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뭐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이제 그런 집회라고 해야겠죠. 앞으로도 이제 그 이 주최 측에서는 뭐 가급적 계속 그 탄핵안이 헌재에서 탄핵 소추한 부분이 헌재에서 인용될 때까지 뭐 계속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거니까 계속 집회는 이어지겠습니다만, 글쎄 뭐 저 촛불 집회 인원은 뭐 다소 날씨도 앞으로 추워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탄핵이 반드시 헌재에서 인용돼야 된다, 이런 아마 그런 압박 차원에서도 촛불 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야당은 계속해서 국정 주도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촉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오늘 광장에서는 다시 박 대통령 즉각 퇴진, 이게 이제 구호로 등장했단 말이죠. 어떻게 야당이 또 입장을 바꿀 확률이 있을까요? 글쎄, 일단은 뭐 원래 촛불 집회에서는 당연히 뭐 좀 더 급진적이고 좀 더 어떤 즉각적인 어떤 그런 구호가 나오는 것이 이제 촛불 어떤 광장 집회의 그 어떤 속성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정치권은 그런 광장 민심에 마냥 계속 거기에 편승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민심을 정치권에서 그것을 끌어들여서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 또 정치권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촛불 민심에 업혀서 여기까지 이제 왔지만, 이제부터는 야당에서도 이제 곧 이제 빨라지는 대선 시기에 의해서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부터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촛불 집회에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결정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인 뭐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박영선 전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그런 즉각 퇴진 입장에 대해서 또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야당 내에서도 이렇게 좀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너무 이제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뭐 오늘 촛불 집회에는 이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 이제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이제 서울시장은 촛불 집회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이제 우리 이동우 기자가 지적해 주셨듯이 이 대통령의 즉각 퇴진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촛불 민심을 좀 지켜보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근데 추미애 대표는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이제 황교안 총리도 사퇴하는 것이 좋다. 근데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는 좀 입장이 바뀌어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걸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 원래는 내각 총사퇴까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에 오전에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는 황교안 총리를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좀 유보적인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측면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일단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흔들 경우에는 뭐 국정 혼란이 불가피한 것이고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야권이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 국회에서 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핵심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국정 혼란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책임을 공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국정을 어느 정도 수습해 가면서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야만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수습하는 그런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있구나.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지만 또 상당히 지금 현재 경제 안보의 어떤 복합 위기 상황에서 안정을 희구하는 그런 심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불안이 상당히 팽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국민 심리를 읽고서 국민적인 어떤 심리를 읽고서 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 아마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234표, 생각보다 이 가결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172표 무소속하고 야당 표를 제외 다 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면 62표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박계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한 40, 50명 정도인데 적어도 10명 이상의 친박계 이탈표가 있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압박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어제 탄핵안 가결로 인해서 친박은 사실상 패족의 위기에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비박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비박 쪽에서 이제 친박을 계속 축출 내지는 아니면 최소화시키는 네. 그런 작업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친박계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어제 전반적인 구도로 보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한 62명 정도가 찬성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탄핵안에. 네. 그리고 기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66명 정도가 이제 반대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계가 좀 더 세력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서는 비박계가 훨씬 앞서 있단 말씀입니다. 예. 이미 친박은 대통령이 이런 직무정지가 한 상태에서 사실상 당의 리더십을 완전히 잃은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비박계가 이제 앞으로 새롭게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제 인선이 되게 되면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역학 구도로 봤을 때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가장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해 보이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특히 이제 핵심 친박들 지난 총선 때 전행을 일삼았던 핵심 친박이라든지 대통령과 함께 이런 어떤 이 국정농단에 어느 정도 관여했던 친박들은 다 퇴출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작업이 앞으로 이제 상당 부분 진행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친박이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어떤 이 외양을 가지고는 정권 재창출이라든지 앞으로 새누리당의 어떤
이 존립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친박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할 경우에는 당을 이 소수의 친박을 냅두고 아예 그 제3지대에서 새롭게 정당을 꾸미고 그렇게 나가서 되면 헤쳐모일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당 바깥에 있는 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그 손학규 손학규 전 전 민주당 법무부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 하나의 어떤 그 결사체를 만들어서 대선에 임할 가능성 그것이 더 높게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는 이제 키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입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새누리당 내에서 이거를 재포장할 것인지 아니면 당 밖에서 새로운 결사체를 만들 것인지 근데 그 부분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지도부가 언제 그만두느냐.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이정현 대표도 12월 21일까지는 난 그만두겠다. 그리고 최소한의 지금 당의 수습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제 이 비박 이 비상 시국회의 회원들은 당장이라도 이제 지금 이제 친박이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지 새로운 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계속 이렇게 안 내려오고 있으면 이게 결국은 이 갈등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보수 신당의 그 동력도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일부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제 친박 지도부가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정현 대표는 21일까지는 이제 물러나겠다고 원래는 그랬었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그 최근 여러 입장들을 보면 21일까지 물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꽤 있습니다. 예. 네. 그럴 경우에는 아예 뭐 그렇게 친박이 그렇게 좀 명분도 없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차라리 비박계가 새롭게 나가서 새로운 어떤 그 결사체를 만들면서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 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거 아니겠느냐. 오히려 친박이 그렇게 목리를 부리면서 이 어떤 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뒤집어 쓰는 거죠. 네. 그 소수 친박 정당이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떤 새로운 결사체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그 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새누리당과 어떤 친박 이 의원들을 포용해서 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이제 분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더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 뭐 개헌로까지 맞물려 있고요. 지금 안 그래도 복잡한데 이제 또 조기 대선이 얼마나 빨리 지금 또 대선을 치러야 되느냐 이 문제도 좀 걸려 있어서요. 이래저래 정치권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자, 이동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막지만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서울 기온은 3도인데요.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권이고요. 밤 사이에는 기온 자체도 영하로 떨어지면서 점점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4도까지 크게 떨어지겠고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중반부터 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금요일에는 영하 7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기온이 낮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고 건조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습니다. 내일까지도 계속해 맑고 공기 깨끗하겠습니다. 단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화재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친 시민분들이 지금 각종 구호를 외치면서 청와대 방향으로 2차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시민분들이 속속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쯤에는 이곳에 어둠을 밝히던 시민들의 촛불과 도시 불빛이 잠시 꺼졌는데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국회의 손을 떠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끝까지 관철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소등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이후 가수 이은미 씨의 공연이 열리는 등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집회에 시민 6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서 청계광장까지 1km 정도가 집회 참가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집회에 228개 중대 18,0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민주주의의 통과하면서 이제 야당은 계속해서 국정 주도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촉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오늘 광장에서는 다시 박 대통령 즉각 퇴진 이게 이제 구호로 등장했단 말이죠. 어떻게 야당이 또 입장을 바꿀 확률이 있을까요? 글쎄 일단은 뭐 원래 촛불 집회에서는 당연히 뭐 좀 더 좀 급진적이고 좀 더 어떤 즉각적인 어떤 그런 구호가 나오는 것이 이제 촛불 어떤 광장 집회의 그 어떤 속성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정치권은 그런 광장 민심에 마냥 계속 거기에 편승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민심을 정치권에서 그것을 끌어들여서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 또 정치권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기념하는 차원에서 날씨가 거의 뭐 영하권으로 이제 상당히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어떤 본인들 스스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뭐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이제 그런 집회라고 해야겠죠. 앞으로도 이제 이 주최 측에서는 뭐 가급적 계속 탄핵안이 헌재에서 탄핵 소추 한 부분이 헌재에서 인용될 때까지 뭐 계속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거니까 계속 집회는 이어지겠습니다만 글쎄 뭐 촛불 집회 인원은 뭐 다소 날씨도 앞으로 추워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국민들의 어떤 탄핵이 반드시 헌재에서 인용돼야 된다 이런 아마 그런 압박 차원에서도 촛불 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주인은 시민이라면서 탄핵안 가결이라는 첫걸음을 어렵게 뗀 만큼 끝까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이뤄내자고 말했습니다. 본 집회에서 앞서 시민들은 낮부터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행사를 벌였는데요. 최순실 복장을 하고 나타난 시민도 있고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고래 조형물도 등장했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의 자유발언에 앞서 미술인들이 제작한 8.5m 크기의 대형 촛불을 점등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청운동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다시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한 뒤 저녁 9시부터 인권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7번째 촛불 집회는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과 광주 등 전국 87곳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튿날인 오늘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앞으로의 행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도 직접 TV로 집회 장면을 지켜보고 참모진의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탄핵 이후의 민심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과의 업무 분장 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촛불 집회라고 봐야겠죠. 네. 그동안 사실 정치권이 이 탄핵 정국을 리드했다기보다는 사실 촛불 민심이 정치권을 지금까지 견인해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촛불 집회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절감을 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촛불 집회의 어떤 결과물로서 탄핵안 가결된